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이 2월 6일입니다. 네. 2월 6일 화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추석 1월도 다 지나가고. 구정이 3일 남았습니다. 그러게요. 구정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구정? 뭐라 그러죠?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요즘 뭐라 그래요? 구정.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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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사람. 네. 설 3 days before, 2 days before. 근데 설을 앞두고 좀 시장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네네네. 미국 증시는 엄청 좋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한국 증시는 이게 까치까치 설날 까치까치 다가오고 설날. 있는데 참 기분도 안 나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미국 장은 엄청 좋아요. 경제도 좋고. 네네. 거기는 그래서 막 금리를 네. 안 내릴 것 같아도 좋고. 그렇죠.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아무런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우리나라 장이 제대로 쓰려면은 뭐 기업 밸류가 뭐 다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미국보다 아웃퍼폼을 한 2, 3일이라도 연속으로 해주는 게 필요해요. 항상 보세요. 1월부터 쭉 봤을 때 한 번도 3일 연속으로 미국 시장보다 아웃퍼폼 한 적이 없어요. 없죠. 빠지면 조금 더 빠지고 올라가면 덜 오르고. 그러니까 뭔가 걱정이죠. 예. 약한 거죠. 예. 근데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땐 딴 얘기 좀 하겠는데 오늘 준비한 거 말고 그 주주환원 정책하고 사람들을 쉽게 자르고 쉽게 하는 그 유연성. 얼마 전에 메타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됐는데 장난 아니죠. 그 실적에 오늘도 사실은 또 어디더라? 에스티로더인가? 에스티로더. 네, 에스티로더. 그것도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조조정.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구조조정, 나쁘게 맞습니다. 말하면 사람 자르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사실은 코로나 직후나 직전에 뭐 확장을 하려고 사람들을 오버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효율성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실행에 옮긴 회사들, 작년 실적에 작년 4사분기 실적이 나왔죠. 그런 주식들이 올라가고 자사주 매입하면 더 올라가고. 우리는 미국에서 또 선순환이 되고. 그렇죠. 예. 근데 뭐 잠시 후에 뭐 메타라든지 빅테크 네네. 기업들 실적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네네. 체질을 개선을 해서 네. 다시 한번 실적을 보여주고 또 주가로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 또 주주 환원도 하고 이 선순환인데 근데 미국에서 최근에 그거 있대요. 뭐 틱톡이나 이런 데 챌린지. 퇴사 챌린지에서 나 네? 오늘 퇴사 챌린지? 해고당했다. 퇴사했다. 네네. 그걸 뭐 눈물의 브이로그 찍는 이제 미국인들도 많다 하고 네네. 그만큼 구조조정이 또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반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식지 않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도 민간 고용도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보면은 예. 민간 고용이 한 35만 명 나왔잖아요. 네. 12월 달도 원래보다 올라갔어요. 20몇 명, 30몇 명, 다들 30만 명이에요. 기사에서 봤는데 1월 달에 한 달 동안에 네. 미국의 100개 정도의 빅테크, 네. 빅테크는 연기업이 하여튼 큰 테크 기업을 해보니까 2만 5천 명이 잘렸어요. 예. 근데 작년에 1년 내내 1,000개 정도 기업, 지금 100개를 얘기했습니다. 100개가 아니고 1,000개 기업으로 재조사하니까 예. 26만 명이 잘렸어요. 자, 보세요. 1,000개 기업 작년 토탈 26만 명. 예. 올해 1월 달에 100개 기업 조사해 보니까 2만 5천 명. 오피셜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네. 2만 5천 명이에요. 많이 잘린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빅테크 100대 위에 잘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메타라든지 아마존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이 받는 하이 페인 잡은 잘렸고요. 네. 반면에 서비스라든지 일반 화이트 칼라가 아닌 어떤 로우 페이 잡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출연하게 되는 그 실업률이나 전체적으로는 평온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컸던 거예요. 근데 하이페이가 잘렸으면은 그러니까 35만 명 말고도 네.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이페이가 낮아졌으니까. 네, 전체 숫자는 똑같더라도. 네. 근데 이번에 좀 헷갈린 거는 1월 달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0.6%가 올랐어요. 예. 전월 달에는 0.4% 올랐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이 더 올랐잖아요. 음흠. 여기서 헷갈린 거예요.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월 달에 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일한 노동 시간 자체가 줄었다. 근데 어차피 그래도 시간당 평균 임금이니까 모수랑 그러니까 분자분모가 똑같이 없죠. 시간이 예. 줄었으니까 네. 평균을 하면 인당 평균하면 더 올라갔죠. 인당 평균으로 하면 인당 평균 했을 때 우리가 본 거는 시간당 인당 평균 임금이 올라갔다는 건데 노동 시간 자체가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1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비가 눈이 많이 오고 그래갖고 네네. 사람들이 회사를 못 나가서 그 하루 버는 사람들 그게 일 자체가 못했다. 그 여기도 한 60만 명 정도가 그게 카운트가 돼 있어야 된다. 약간 일용직 그런 분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비농업 취업자 지수라는 것 자체가 예.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건데 예.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 여러 군데 다 적을 월급 받고 다니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결국은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아, 근데 기업한테 물어보면은 이 기업, 저 기업, 저 기업 다 고용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엔잡러들. 그렇죠. 네. 엔잡러가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잡 엔잡러가 3, 4년 전보다 분명히 늘었는데 그게 지금 비농업 현재 방식의 이 비농업 취업자 수에는 더블 카운팅 되거나 또는 하여튼 그것이 부풀려지는 효과에 기여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35만 명, 33만 명 나온 숫자 자체가 엄청난 거냐? 늘어난 건 진짜 늘어난 건데 네. 헷갈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표현전 나왔으니까 네. 그 금리가 국채 금리가 올랐고 4.32, 4.16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얼마 전 3.8까지 내려가는 게 올라가니까 미국의 주가도 어저께 올라가지 못한 거죠. 이게 뭐지? 네. 이게 그래서 빠지려고 딱 보니까 기업 중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이 있고 자사주 매입하는 회사 있고 구조조정하는 회사는 그거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그런 주식들은 살고 나머지 주식들은 별로 안 해서 이익 실현하고 주가가 미국 정도면 버티는 정도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약하잖아요. 그 모든 면에서 취약한 거는 한 3% 4% 빠지고 안 그런 게 한 1, 2% 오르고 하니까 장은 좀 약간 빠지고 이런 패턴을 간 것 같아서 지금은 주간 실업자 수당이 어쨌든 이런 여러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원래 연초에 작년 연말에 3월 달이 한 80%였는데 지금 3월 달에 지금 20% 이하로 내려갔으며 5월달 금리 인하도 50% 간당한다 하거든요. 조금씩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가능성이. 네. 그래서 좋게 보면은 설레발 쳤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적정한 레벨. 상반기 중에 한 번 하면 됐지 뭐. 원래 미국이 FOMC에서 작년 12월 달에 줄 때의 점도표 자체가 한 3번 정도의 인디케이션을 준 거면 상반기 한 번 하고 진짜 그거의 임팩트를 보면서 2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약간 내려가는 사람들이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기대치하고 실체하고 좀 맞물려서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네. 그 과정에 우리 같이 취약한 대한민국의 주식들이 좀 흔들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줘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 증시에서는 그렇게 경영 효율성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리딩을 하고 있는 네네. 거고 우리는 그렇지를 못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구조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분들은 되게 그 불편한 이야기 하세요. 불편한 맨날 얘기. 저 주식쟁이들. 구조조정하는 걸 좋아하지만 막상 자기네들도 월급쟁이면서 막 저런 얘기한다고.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좀 특수성이 있죠. 왜냐하면 노동자가 됐건 회사가 됐건 동등하다고 서로가 맞습니다. 생각을 하니까요. 노동자도 그럼 난 딴 데 갈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하니까. 유럽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자를 때 많이 자르고 대신 정부가 돈을 왕창 줘가지고 버티게끔 만들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자르게끔 막았죠, 정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더 구조적이 쉽지 않고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감성이라는 건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과감하지 못한 것도 대가를 치르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경우 주간으로 데이터가 발표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저도 참 이제는 피로할 정도인데 네네, 필요하죠. 20만을 예상했는데 21만 나왔더라면 또 시장도 와 네. 하고 뭐 20만 예상했는데 19만 나면 막 이러고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매주 나오는 그거는 데이터인데. 이제 의미가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의미가 희석됐다. 예, 그러니까 그 의미 희석되는 의미를 많이 두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데이터 자체가 워낙 하고 좀 길게 뭐 4주 연속 실업자 수당이랄까 이런 걸로 봐야지 매주 나오는 숫자가 진짜 뭐 3만 명, 5만 명 이상 벌어지지 않는 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말씀하시는 게 금리 인하를 결국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거로 연관하면 그렇죠. CPI 넘버, PC 넘버, 우리는 PC 넘버죠. PC 넘버가 자리를 잡았느냐 안 잡았냐 개인 그거 소비 보시기가 지출. 좋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자리를 잡았냐라는 건 2%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 네네. 그것도 뭐 연율로 해서 2% 네. 이하로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필요 조건까지요. 그 필요 조건이 충족은 안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2월, 3월에 PCE가 근원 PCE가 네. 12월보다 먼트 오브 먼스로 3개월 정도 평균이 0.2%씩만 오르면은 네. 3월 달에 PC는 작년 3월 달에 PC하고 YOY로 2.4%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네. 이 2.4% 근원 PC 넘버 3월 달에 예상되는 요거는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FOMC에서 페드가 경제 전망하면서 24년도 연말에 예상되는 근원 PC가 2.3%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 2.4%를 프로젝션을 12월 달에 해줬는데 네. 그것이 지금 트렌드를 봤을 때는 3월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빨라지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그럼 잡힌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파월 의장은 계속 매파적인 지금 발언을 오늘 얘기한 해가지고 게 오늘 3가지 얘기했는데 예. 신중한 접근을 계속하겠다. 두 번째는 좀 더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거야. 무슨 그러니까 일인지. 데이터가 더 확실한 게 필요하다 뭐 이거죠. 네. 그렇죠. 뭐 그리고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겠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몇 마디 해가지고 잘라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수치 자체가 0.2, 0.2, 0.2 근원입니다. 유가하고 생필 그거 말고 네. 근원에서 지금 저번에 0.2 나왔잖아요. 네. 0.0.0.하면 2.4예요. 나머지 2.5라고. 연말에 2.4를 예측을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해준 거가 눈앞에 보이게 되죠. 네. 근데 그게 언제 보인다고요? 1월, 2월, 3월 연속으로 해갖고 3개월 평균이 0.2가 돼가갖고 3월 달에 찍히는 PC가 2.4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3월 달 찍히는 넘버 언제 나옵니까? 4월 후반에 나오거든요. 예, 거의 4월 말쯤. 그러면 금리 인하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게 들어도 5월. 오래 하죠.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3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한 달 딱 보고 하지 않죠. 아, 그죠. 추세를 봐야 먼 되니까. 때버리죠. 그러니까 3개월 잡으면 1, 2, 3월 달 하면 2.3, 2.4 그게 언제 나온다고요? 3월이 4월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5월 달에 1일 날 하거나 FOMC. 혹시 또 거기서 more evidence가 한다면 한 달 더 하면 6월 달에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 상간에 그런 PC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요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임금이 확 올라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우니까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상반기 한 번은 있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는 5월이냐 6월이냐인데 그렇죠. 물론 이제 시장은 지난 연말에 산타랠리가 좀 세게 왔었고 그렇죠. 그게 바로 야 2024년 초에는 금리 내릴 것 같아 우와 하면서 갔던 건데 땡긴 걸 토해낸 거죠. 땡긴 걸 토해낸 거죠. 땡긴 걸 토해냈다. 너무 고급진 표현입니다. 고급졌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3월은 확실히 아니구나. 네, 정신 차린 거죠. 몇 대 그렇죠, 맞았죠. 차린 거죠. 그러면 이제 5월 아니면 또 충격을 또 받을 수도 있을까요? 헷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실적 나오는 실적 기업 확신이. 5월이든 6월이든 예. 그거 견뎌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견뎌내고 기다리지 못하는 게 뭡니까? 전기차, 자동차, 전기차, 그 넘버가 잘 안 나오는 거, 뭐 바이오 그런 거는 넘버가 안 나오잖아요. 힘들어하고 그러고는 한두 달 미뤄지면 그 사이에 트레이딩이 그러니까 변동이 심한 거고 미국이 심하면 한국은 더 심한 거죠. 금리가 3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에 왔다 갔다. 근데 실적이 넘버 나오는 거는 말이 빠졌을 때 사겠다는 세력들이 하루 이틀 있다가 또 한 주, 두 주 있다가 또 나타나죠. 순환매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금리는 5월은 아니어도 6월이 될 수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2.4가 나온다. 네네네네. 는 거고 2.4가 안 나올 정도로 뭔가 하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주 크게 커져야 되는데 그거는 약간의 변수이고 정치적 부담을 안 느낀다 하지만 금리를 3번 내리려면은 상반기 한 번도 안 내리고 하반기로 넘어가서 금리를 3번 내리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일단 상반기 한번 시동을 걸어놔야 한다. 걸어놔야죠. 그 정도 기회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불확실하면 실적을 보자. 그래서 빅테크 주가의 실적에 몰두했던 겁니다. 조금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기업별로는 좀 뒷부분에 한 번 더 제가 질문 따로 또 할게요. 네. 근데 일단 미국에서도 지역 은행들, 네네. 소형 은행들에 대한 문제는 그렇죠. 끝나질 않았더라고요. 끝나지 않았죠. 맞아요. 근데 얼마 이게 전에 무슨 회사죠? 뉴욕 커뮤니티 뉴욕 뱅크, 커뮤니티. 그러니까 예. 상업 부동산 맞아요. 쪽에 많이 물려 있는 것들. 근데 이게 SVB니까 작년 3월이었죠. 1년 돼 가고 있죠. 실리콘밸리 네, 맞습니다. 은행. SVB. 근데 그 정도의 또 임팩트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것 당시 때문에 금리 인하를 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또 말이 안 나오고. 그래서 작년에 그거 하고 대처를 해봤기 때문에 예. 비슷한 급의 회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시가총액 한 40억 불 되니까 한 6조 되는데 이 회사가 한 29위래요. 거기 그 SVB가 25위였거든요. 네네네. 작년 그 무너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저 충당금 어쩌고저쩌고 엄청 많이 쌓아가지고 미리 좀 손실에 대비를 해놨다. 시중에 얼마입니까? 이게 45 대손 상가액 상업용 부동산 대손 상가액이 원래는 한 몇천만 불 단위일 줄 알았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되면서 실적보다도 대손 상가액 금액이 5억 5천만 불이라는 거예요. 떨어낸 돈이. 예. 많은 거죠. 그러니까 5억 5천만 불, 시가총액이 40억 불인데 크고 원래 예상했던 거 10배 이상이니까 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어저께 발표된 그 고위 은행들 대출 담당 임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던 게 어저께 발표됐거든요. 뭐 디테일 넘버가 나온 게 아니고 어떠냐 하니까 뭐 좀 작년에 연말에 좋아져서 약간 대출 좀 완화해주고 완화해줬더니 뭐 대출 수요가 좀 늘고 했어. 근데 그래도 뭐 좀 보수적으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톤은 이번에 SVB 비슷한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가 아주 크게 일파만파될 것 같은 뉘앙스는 안 줬거든요. 설문조사에서.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걸로는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켠에 이런 게 계속 날 수 있다는 걸 연두에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또 한 번 나타나면은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QT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양적 긴축부터 네. 끝내는 방식으로. 이 조기 끝낸다는 거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예. 이 친구들이 1월 달에 근데 이번에 더 디테일한 내용을 이제 회의를 하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게 3월 달이잖아요.
네. 3월 달에 하고 나서 디테일 하고 나서 3월에 할 수도 있고 3월에 하거나 시간이 걸리니까 5월에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점하고 이거하고의 어떤 그 임팩트를 좀 견주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 거죠. 아하, 3월부터 그러면 QT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네. 좀 좀 나오면 더 디테일 나오면? 공불이 그렇죠. 떼일 수 있고 네네. 5월부터는 또 금리 인하 시동을 걸 수도 있고 네네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로 네.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 5월이냐 6월이냐 금론을 박이는 거 그때까지 공백이 있으니까 결국 네.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이는 실적이다. 실적이죠. 2023년 4분기 실적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나왔습니다. 그 회계 결산 기준에 따라서 이게 뭐 3분기라고 부르냐 4분기라고 부르냐 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캘린더로 Q4. 예. 예. 근데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상 뭐 전기차 테슬라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실망을 주질 않았어요. 그렇죠. 다 괜찮았어요. 예. 사실은 뭐가 나왔는데 TSMC 나왔고 ASML 장비에서도 나왔고 예. 인텔 AMD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인텔 AMD가 주가가 실적 발표되고 빠졌던 거. TSMC랑 ASML 실적 나오고 주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거는 올해 성장이 20몇 프로다. TSMC는 이렇게 얘기했고, 네. 그 큰 회사가 올해 한 20몇 프로 성장한다. ASML은 반대로. 걔네는 리타입이 기니까 장비 그 5천억짜리 있잖아요. 그 오더는 많이 받았어. 근데 그거 shipping하는데 올해 시간 다 가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매출 성장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25년도는 엄청난 그로스, 시그니피컨트 그로스 해가 내년은 될 거라라는 얘기인데 시장은 그 내년까지 스트레치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죠. 네네. 그러니까 TSMC나 ASML은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의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좀 길더라도. 그렇죠. 근데 인텔하고 AMD는 CPU하고 GPU 뭐 이런 회사인데 이거는 우리한테 이게 나쁘게 대한민국 주식에 영향을 미쳤죠. 실적은 좋았어, 4분기. 네네네. 인텔하고 AMD가. 근데 이제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든 PC 많이 팔리고 네네. CPU, GPU 들어가는 거에 메모리 반도체 당연히 그렇죠. 세트로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뭐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낌새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뭐 AI고 뭐고 해가지고 좀 주가가 우리도 위기간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삼성 하이닉스가 작년 연말에. 그런데 인텔하고 AMD 실적 발표되는 데 보니까 가이던스가 1분기 비수기니까 원래는 4분기보다 내려가는 게 맞아요. 내려가는 게 예를 들어서 한 10에서 15% 내려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럼 고객, 인텔 AMD 고객은 PC 만들고 서버 만들고 뭐 네. 만드는 회사잖아요. 거기서 고객 재고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비수기가 겹치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인텔 AMD 실적 발표되고 나서는 걔네 주가도 빠지고 그게 임팩트가 한국에 관련된 주식도 나쁘게 영향을 준 거죠. 거기다가 애플까지도요. 그렇죠.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로 그 성장세를 보여주기가 이제는 조금 이제 몸집이 너무 커져서 맞습니다. 그런지 좀 둔화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하드웨어인데 하드웨어에서 기스가 안 나고 서비스가 제일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인데 하드웨어 아이폰 15인데 중국에서 판매가 많이 줄었어요. 14%. 줄었다. 예. 그거 알고 있었죠. 화웨이가 막 치고 나가니까. 그렇죠. 화이 너무 잘.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줄었다. 그리고 뭐 요즘은 비전 프로가 오늘 나와서 팔린다 하는데 그렇죠. 10만 대 20만 대 팔린다 하는데 그게 사실 임팩트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약간 설레발쳐서 올랐는데 관련되는 서플라이 채널의 주식들은 들썩나서 사실 모르지만 애플의 주가 영향을 미치는 이게 아이패드처럼 의미가 하려면은 한 100만 대 200만 대를 팔려야 되거든요. 규모의 경제 나와야죠. 그러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애플은 그럼 뭐지? 그러면 아이폰 16이 올해 가을에 나오고 그 다음에 AI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고 AI 별 얘기가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네? 하면 얘네들이 뭐 매년 무슨 디벨로퍼 컨퍼런스 한다는데 그럼 6월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개발자 회의.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 보고 보자. 무조건 급하지 않다. 하다 보니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하는 업체 중에서 뒤처지는 뒤에 3명 중에 하나가 됐죠. 테슬라, 애플, 구글. 구글도. 구글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광고에 AI를 적용해서 나오는 그런 임팩트가 메타하고 달리 다 안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글은 좀 억울하게 좀 주가가 못 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애플, 구글을 빼고 나머지 4명 살린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네네. 메타, 아마존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새로운 용어로 F4라고 합니다. F4. 예, Fabulous 4라고 하죠. 멋있습니까? 이제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네.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 네네, 그렇죠. 가이던스 그 전망이 좋은 애들. 또 정확히 아니면 하면 AI의 응용이 눈에 가시로 보이는 회사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메타 같은 경우에도 네. 자기네가 또 생성형 AI 그렇죠.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C로에 같이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크네요. 또 특히 그게 이제 실적이라는 실체를 네. 같이 보여준다라는 거고요.